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 살균 살충제 만드는 재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아는데 한계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그 강사님이 공유해준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보고 제가 어떤 걸 좀 만들려고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과식초로 이제 살균제를 대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유된 사진들 이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이메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메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먼저 보여드릴 거는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멀구슬나무 씨앗인데 요거를 다 이제 까서 보면 안에 이런 씨앗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딱딱한 껍질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제 싹이 나와서 나무가 자라는데, 이 멀구슬 나무는 왜 좋냐면 이게 그 우리가 친환경 그 살균 살충제로 쓰이는 그 니모일 있잖아요. 니모일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봄에 싹을 한번 틔워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충북 진천 쪽에서 싹을 틔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나무가 자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금산에서도 잘 자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키워보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마늘. 자, 이게 이제 팔지 못하는 마늘들, 조그만 마늘들, 그리고 상태 안 좋은 마늘도 이렇게 한 자루 모아놨는데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요 사이즈 이렇게 요 작은 것들.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상태 좋은 걸 팔려고 좀 해봤는데, 문제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워낙에 작다 보니까 요만 하잖아요. 검지손가락만 하는데 요만 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늘 종대를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뭐 줄기부터 마늘 뿌리까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살균 살충제로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도 역시 전부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 줄기가 마늘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러면 내가 많으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 생각으로 왕창 집어넣을 생각을 했는데, 이 마늘을 다 팔고 보니까 이렇게 못 쓰는 마늘들이 남아가지고 이것들을 재활용을 해서 제가 살균 살충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도 제가 제피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제피나무도 살균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성분이 달라요. 같은 성분이면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성분이 다 달라서 전부 다 한번 키워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만들 때 제가 EM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EM을 왜 넣냐면 EM을 넣어야지 이 유해 성분들이 빨리 우러나서 나오게 돼요. 물론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고 오랫동안 두면은 뭐 똑같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썩어요. 잘못하면 썩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열을 해야 돼요. 가열을 해서 소독을 해가지고 통에 담아놔야 되는데, 문제는 가열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유효 성분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 야채 같은 것도 살짝 데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효 성분들은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좋은 성분들을 죽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짝 데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잘못 데치면
또 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잘못 끓이면 균이 잘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또 끓여야 되는데 너무 끓여 놓으면 유효 성분들이 다 파괴가 된다. 그래서 한약을 다릴 때 중탕에 오래 다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다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만드는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래서 EM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EM을 쓰면 굳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EM을 쓰는데,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EM을 쓰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EM은 영하로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영하로 떨어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달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좀 돌아오면 그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그때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일 주소 적어 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그 파일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각자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서로 다르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 굳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거, 버리는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균 살충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친환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살균 살충제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약국에서 쓰는 거는 10,000원이면 약방에서 사는 건 10,000원이면 사는 살균 살충제들 많은데, 친환경은 싸도 한 25,000원, 뭐 한 45,000원, 5만원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종류별로 1년에 한 몇십 개씩은 쓰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살균제로 사과 식초를 써봤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가지고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는 건 제가 2월 달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